그래서 저희 유튜브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12강 전략의 출발점, 고객의 니즈는 어떻게 발굴할까 시간입니다. 페이지 72쪽에서 시작되는 12강인데 여기 73쪽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 10강에서 말씀드렸던 빙산 그림이 또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 빙산 아래 이 니즈를 그래서 어떻게 발굴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빙산 아래에 있는 니즈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저번 시간엔 좀 사례 중심으로 네.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좀 그룹핑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고객들이 그 숨은 니즈를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군작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군 작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안 이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숨은 니즈를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실은 군 작전 전문가를 통해서 이해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취해야죠. 그래서 그때 사례를 들었던 게 우리가 레이다 기억나시죠? 레이다 사례를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하고 직접 연관이 안 돼. 비공식적이야. 이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이판 면세점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평가위원들의 호의를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스스로 모르는 경우.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사례로 들면 잔디 깎기를 안 해봐서 잔디 깎기는 한 달에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cm 이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잔디 깎기 전문가가 정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정해서 그룹핑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숨겨진 니즈를 어떻게 찾느냐 하나씩 한번 짚어볼 건데요. 숨겨진 니즈를 찾는 방법 1. 고객에게 물어라 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물어봐라. 질문 이야기는 뭐 앞에서 뭐 스핀 질문법도 했었고 많이 다뤘었죠. 근데 질문 시점도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10강에서 배웠듯이 RFP 뜨기 전에 그 시점에 이제 사전 영업을 하고 이제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RFP가 뜰지 안 뜰지 언제 뜰지 뭐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시점을 알아내려면 뭐 그냥 수시로 계속 이제 연락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맞아요. 될까요? 캡처 플랜이라는 도구는 특정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고객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도구를 어카운트 플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카운트 플랜은 뭐냐면 일상적인 영업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고객들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이제 선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요. 저도 핸드폰으로 100% 결제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건 아마 2008년 전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이 용량이 결제가 충분히 가능해졌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선제안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우리 왜 손으로 써서 결제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PC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거고 어느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전문가들의 기술 수준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지.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비대예요. 우리가 고객의 확정된 니즈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니즈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대 없을 때 못 살았나요? 다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고객의 니즈를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서 찾아내는 수도 있고 우리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숨겨진 니즈 찾는 방법 두 번째 공식적인 요구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책에서 든 사례 내용도 조금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공식적인 요구사항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라는 거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수준이 돼서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취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이 어렵고 복잡한데 네. 하나씩 대답을 해보면 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공식적인 요구에 우리가 숨겨진 니즈가 있을 때가 있지. 네. 그래서 막 그 제안서 쓸 때 보면 우리 고객들이 행간을 읽어라 막 이러거든. 그런 거야.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이제 군 사업인데 네. 저희 고객이 해군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건 적이 공격을 하면 그걸 빨리 알아채야, 센싱을 해야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해군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뢰예요. 어뢰를 공격을 하면 그걸 센싱을 해야 피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요 어뢰에 센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파도 있고 통신 신호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열이죠. 열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니까 네. 물속에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지. 네네. 그걸 센싱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군 사업하면서 이제 이야기 들은 바에 하면 네. 그래서 함대는 24시간 움직인다는 거야. 밤에도. 왜냐하면 얘가 서 있으면 시동 걸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지. 센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살려면 얘가 움직이고 있다가 네. 빠르게 센싱을 하고 가속을 내야 겨우 살 수 있다는 거 그렇더라고요. 네. 군 작전 중에는 이제 24시간 제자리에서라도 움직인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재원이 나왔어요. 네. 이제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몇 미터짜리 어뢰를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미터 어뢰가 적을수록 네. 잡아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지. 열도 적게 날 거고. 그러니까 몇 미터 어뢰까지 이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스펙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 스펙을 의미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몇 미터, 왜 몇 미터냐.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군사업은 이거 절대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영업 대표들이 예비역 출신들이 영업 대표를 많이 하세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도 네. 예비역 군인들이 계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군 조직은 워낙 전문적이라 이 분야의 산업 전문가들이 네. 영업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분도 해군 중령 출신이셔요. 네네. 영업하시는 분이.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정보 수집을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네.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더라고. 그 해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수영자라고 하더라고. 수영자. 수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제 간첩이 있다고 해요. 네. 뭐 일반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간첩이 보트를 타고 들어오면 네. 엔진 엔진 열 때문에 잡아낸대요. 아. 근데 연해에다가 보트를 세워두고 네. 수영을 해서 들어오면 그걸 못 잡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해군이 그걸 RFP 같은데 쓰기가 어려운 것이 네. 왜냐면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 국민들이 아니 그럼 지난 6.25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지금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못 잡은 거냐? 뭐 이런 이제 그 여론이나 그리고 어쨌든 군 작전이니까. 근데 사실은 숨어 있는 그 이슈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죠. 고객에게 그런 상황이나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경우는 RFP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숨은 니즈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전문가 채용 그 이야기 전문가 채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산업 전문성이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막연히 전략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한 전략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자 보세요. 고객이 우리 품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우리 회사의 품질이 나쁘다. 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쁠 수가 있고 좋은데 잘못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렇죠. 진짜로 품질이 낮으면 품질을 높여야 돼요. 네. 품질이 높은데 잘못 알고 있으면 알리면 돼요. 네. 그래서 전략은 두 가지예요. 품질을 높이는 활동은 솔루션 최적화. 품질이 아예 그냥 높은데 잘못 알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솔루션 최적화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나누는 기준은 돈이 든다 안 든다예요. 솔루션을 만지면 돈이 들어요. 솔루션을 사온다, 전문가를 채용한다, 전문 조직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전문 회사를 M&A 한다. 네네. 다 돈이 들어요. 수준만 다른 거지. 네네. 그 중에 전문가 채용은 솔루션 최적화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솔루션 최적화를 많이 해야겠어요? 이제 수익률이 좀 높을 것 같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네네. 그 말도 맞고 또 중요한 사업. 네네. 예를 들면 사업마다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사업은 이 사업이 100억짜리지만 이걸 수주하고 나면 1조짜리 사업의 포지션이 유리해질 때가 있어요. 연구 사업들. 연구 사업이 먼저 나오거든. 어떤 네. 기술이 적용되는 고도의 사업들은 연구 사업이 먼저 나와요. 네네. 그러면 연구 사업을 수주를 하면 네. 기술을 확보하게 되잖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뭔가 시스템을 무기도 그렇고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IT 이런 데 다 그렇죠. 네네. 요 연구 사업을 수행을 하면 사실은 본 사업의 포지션이 유리해지죠. 이런 건 전략 사업이죠. 100억이지만 1조짜리 사업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땐 수주가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솔루션을 최적화해야 돼. 솔루션을 최적화하면 돈이 많이 들어.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해요. 적자를 보기도 해요. 네. 근데 기업들이 적자 사업도 많이 해요. 네. 왜? 1조를 놓칠 수는 없잖아. 100억 받아서 10억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을 받아서 300억, 400억을 쓰더라도 네. 수주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뭘 해야 돼? 솔루션 최적화를 많이 해야지. 이걸 일반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격적인 제안이라고 해요. 공격적인 제안이라는 건 솔루션 최적화를 많이 한다. 네네. 많이 할수록 마진이 떨어진다. 이걸 공격적인 제안이라고 해.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수주를 해. 마진이 많이 남지. 근데 수주 가능성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해야겠지. 이 사업은 수주가 중요하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솔루션 최적화를 많이 해야겠지. 그러니까 사업마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요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건가. 비드, 노비드, 디시전이 제일 중요해요. 네. 두 번째는 어느 수준에서 공격적인 제안을 할 것이냐. 얼마를 써낼 거냐, 쉽게 말하면. 이거에 따라서 공격 수준이 결정되는 거거든. 요 두 가지가 리더십의 핵심.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별로 코칭 해줄 줄 알아야 돼,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맨날 CEO들이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실무자들 들어봤자라고, 미안하지만. 뭐 실무자들이 이거 알아서 뭐해. 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 채용은 그 관점에서 돈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관점에서 결정이 돼요. 지금 우리가 빙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빙산 밑단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 이제 영업 비밀 같은 건데 사실은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회사들이 상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은데 알고 싶을 일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라면 상태가 좋다고? 찾아올 정도면 안 좋은 건가요? 맞아요. 병원에 찾아오는 거잖아. 컨설팅 회사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니까 찾아오는 거거든. 수주가 잘 안 되니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수주 컨설팅이니까. 대체로 고객에게 RFP를 충족해주면 수주율이 52%라고 하는데 우리 고객은 48% 쪽에 속할 확률이 높은 고객들이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빙산 밑에 요 이슈를 잘 만들어내지 않으면
찾아내지 않으면 수주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노하우고 영업 비밀에 속하는 거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프레임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VOC예요. VOC는 고객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VOC는 네. 현장의 고객의 목소리예요. 자, 봐요. 은행의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평가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현장의 행원들이에요. 지점의 행원들이라고. 이 사람들 사용하면서 불평도 많고 네. 또 편리한 점도 잘 알고 이런다고. 네. 시스템 설계한 사람들보다 더 이 사람들은 군사합은 누구겠어요? 평가는 방사청이니 방위사업청이니 네. 뭐 국방과학연구소니 이런 데에서 아니면 뭐 외부 교수들이 평가를 하지만 네. 현장의 고객은 군인들이라고. 네. 그죠? 네. 근데 이 현장의 VOC는 평가위원들한테 가장 설득력이 높은 소스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 군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된다. 네. 근데 그 목소리는 RFP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그 첨단 장갑차 이야기하는데 네. 요 20살짜리 군인들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해 현장에서 물어보면 뭐 다리가 짧은데 뭐 계단이 너무 높다는 거지. 레이더 개발할 때 네. 물어보면 명령어가 영어로 써졌으니까 한글로 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잖아. 네. 이게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네네네. 흑백인데 칼라 했으면 좋겠다만 완전히 진짜 사용하는 사람만이 아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런 것들은 RFP에 없고 이런 것들은 평가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장갑차 안에 들어가 봤더니 쇳덩어리잖아. 네. 겨울에 얼마나 춥고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네. 그런 거 방사청 관심 없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미니 에어컨을 설치를 해줬다고. 근데 평가위원 중에 1명 내지 2명은 네.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은 자 계단을 다시 설계하고 에어컨이 있는 장갑차 이거 RFP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한 제안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 항목만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기준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VOC가 중요하지. 꼭 이 대대장만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야. 네. 이 외부 교수, 연구원 이런 사람 뭔지 모르지만 네. 현장이 불편하다는데 뭐. 네.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소스는 어디냐? VOC예요. 이제 앞으로 컨설팅 해야 되니까 잘 기억해두라고. 네. 두 번째는 해외예요, 해외.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국내에는 없는데 해외에 있는 솔루션이 많아요. 아까 경기관청 이야기 했잖아요. 네. 우리는 6.5kg짜리 쓰지만 해외에는 4kg 이하도 많단 말이야. 이미 상용화된 게. 네. 그러니까 해외를 국내 솔루션으로 못 이기겠거든. 네. 해외 솔루션을 R&D를 해봐야지. 리서치를 해봐야지. 유용한 방법이지. 세 번째는 미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제가 아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군장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네. 이 미래 관점이 중요한 건 은행 같은 게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 10년, 15년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IT 전공자들한테 제가 제안 작업을 해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블록체인 이런 거 아직 상용화된 거 없습니다. 네. AI 언론에서 떠들지 아직 그 기술은 상용화되려면 멀었습니다. 네. 제가 그거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거 넣지 말자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제안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그렇지만 이 은행은 올해 설치를 하면 이 시스템을 앞으로 15년 사용해야 돼요. AI나 블록체인이 1년 단위로 얼마나 빠르게 기술 발전을 하는데 그 기술 발전을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다고 현재의 실체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어떻게 딥러닝,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줄 알았냐고. 근데 지금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데 그걸 개념적이다, 완성이 덜 됐다, 현재 시점으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2025년까지
예를 들어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2035년까지 이 시스템을 사용할 건데 그걸 생각하면 이 블록체인이나 AI나 딥러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렇게 관점을 가져가야 이슈들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3가지 소스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슈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고객이 RFP에 요구하지 않아. 이슈 익스플로이트라고 해요. 이슈를 발굴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지. 더 상세한 더 상세한 정보는 예, 찾아오시면. 시플리오 찾아오시면 빙산 아래 니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업 비밀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